도련님, 그 여인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한양 종로 장터. 한 늙은 점쟁이 할멈이 갑자기 서준혁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35살, 서울 출신 역관인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무슨 소리요? 나는 사람을 살아온 게 아니오. 아니 되옵니다. 저기 저 여인, 노비로 팔려가는 저 여인을 사지 않으면 도련님께서는 7일후 목숨을 잃으실 것입니다. 한 여인이 노비 문서를 목에 걸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차림에 단정한 자태.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노비를 뜻하는 붉은 천이 묶여 있었죠. 서준혁은 할멈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일. 성문. 말발굽. 서방님은 그곳에서 숨을 거두실 것입니다. 서준혁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신 따위 믿지 않았거든요. 서울 출신으로 태어나 온갖 멸시를 받으며 자랐지만 오직 실력 하나로 역관이 되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사신들의 통역을 맡는 중요한 자리였죠. 허튼 소리 말게. 나는 바쁜 몸이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서준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양 성문 앞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에서 갑자기 말 한 마리가 날뛰었습니다. 그는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발굽 아래 쓰러졌죠. 쿵.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숨이 막혀오는 고통, 그리고 어둠. 서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죠.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 한 그릇을 들이켰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야. 낮에 할멈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밤도 똑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말의 무게. 사흘째 되는 날 서준혁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리겠군. 그는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아직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장터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사지 않은 것입니다. 서준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얼마요? 은자 20냥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혁은 망설이지 않고 돈을 꺼냈죠. 여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예, 나으리.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채린, 25살이었습니다. 서준혁의 집은 한양 북촌에 있는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서울 신분으로는 제법 괜찮은 집이었지요. 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그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행랑채에서 지내도록 해라. 그리고 7일만 있으면 자유를 주겠다. 예? 7일이요? 체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노비를 사면 평생 부리는 것이 당연한데 7일 후 자유를 준다니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래, 7일이다. 그 대신 그동안은 내 말을 잘 따라야 한다. 알겠나이다, 나으리. 체리는 행랑채로 들어갔고 서준혁은 다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똑같은 꿈이 찾아왔습니다. 말발굽, 비명, 그리고 죽음. 다음 날 아침 서준혁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채린이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들고 왔지요. 나으리, 진지 드시옵소서. 고맙다. 상을 받으며 서준혁은 채린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노비치고는 손이 곱고 자세가 단정했습니다. 무언가 보통 천민과는 다른 느낌이었지요. 너 어디 출신이냐? 충청도 청주 근처 양반가에서 자랐나이다. 양반가? 예, 저는 서녀문이다. 아버님께서 첩의 몸에서 나온 딸이지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얼인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지요. 아버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괜찮았사옵니다. 글도 가르쳐 주시고 한문도 배울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적자들이 저를 내쫓았나이다. 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결국 저는 빚을 갚지 못해 노비로 팔렸사옵니다. 그것도 기방에. 기방? 예. 하지만 저는 손님을 받기 전에 도망쳤나이다. 그리고 다시 잡혀 장터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서준혁은 체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서름. 서얼과 서녀. 둘 다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나으리께서도 사오리시라 들었나이다. 그 고통을 아시리라 믿나이다. 체린의 말에 서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평생 서얼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살았지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서준혁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지만 체린이 있어서인지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서준혁의 역관 업무도 도왔습니다. 이 명나라 문서 번역이 어렵구나. 서준혁이 중얼거리자 체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제가 봐도 되옵니까? 네가 한문을 안다고 했지? 예,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체린은 문서를 보더니 또박또박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한문 실력은 웬만한 양반 못지 않았지요. 대단하구나. 어디서 그렇게 배웠느냐? 아버님께서 제가 비록 서녀지만 글을 알아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셨나이다. 서준혁은 체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교양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지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 서준혁은 체린을 불러앉혔습니다. 체린, 예, 나으리. 사실 내가 너를 산 이유가 있다. 서준혁은 할멈의 예언부터 악몽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체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작게 웃었습니다. 왜 웃느냐? 나으리, 사실 저도 그 할멈을 만났나이다. 뭐라고? 7일 전 장터에 나오기 전날 밤이었나이다. 그 할멈께서 저를 찾아오셨지요. 체린의 고백에 서준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멈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내일 한 남자가 너를 살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것이 네 운명이다. 라고요. 그럼 너도 알고 있었단 말이냐? 예, 나으리. 그래서 저는 나으리를 기다렸나이다. 여섯째 날 아침, 서준혁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체린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내일이면 7일이 지나서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는 체린을 다시 불러앉혔습니다. 체린, 내일이면 7일이다. 예, 나으리. 할멈의 예언대로라면 내일 나는 한양 성문 앞에서 말발굽에 밟혀 죽는다고 했다. 체린은 아무 말 없이 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나는 성문에 가지 않을 것이다. 집 안에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나으리,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운명? 나는 운명 따위 믿지 않는다. 서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혁은 체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통 주인과 노비가 함께 식사하는 일은 없었지만 서준혁은 체린을 그저 노비로만 보지 않게 되었지요. 체린, 내일이 지나면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했다. 예, 기억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서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체린을 보내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으리, 저는 채린도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요. 채린,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자유를 주면.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한나이다. 만약 원한다면 여기 머물러도 좋다. 노비가 아니라 다른 신분으로. 서준혁의 말에 채린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하구나. 서준혁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저도 나으리께서 편안하시다니 다행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지요. 서준혁은 무의식 중에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린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채린, 예, 나으리.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안전하게 있어라. 나으리, 제가 나으리를 지키겠나이다. 채린의 말에 서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비인 그녀가 주인인 자신을 지킨다니 우스운 일이었지만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서준혁은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꿈을 꾸었지요. 채린과 함께 웃으며 걷는 꿈이었습니다. 7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준혁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지요. 악몽도 없었고 몸 상태도 좋았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돼. 그는 집 안에만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채린이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나으리, 진지 드시옵소서. 고맙다, 채린. 오늘은 집 안에서만 지낼 것이다. 현명하신 결정이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요. 서준혁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날 무렵 급한 발소리와 함께 하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명나라 사신 일행이 갑자기 도착하셨나이다. 흥인지문에서 지금 막 입성하신다고 합니다. 서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흥인지문, 바로 한양의 동쪽 성문이었죠. 지금 당장 나으리께서 나가셔서 영접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안 돼. 오늘은 나갈 수 없다. 하지만 나으리, 이것은 국사옵니다. 역관이신 나으리께서 나가시지 않으면 큰일이. 서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것은 역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나으리, 채린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가시면 안 되옵니다. 오늘은 알고 있다. 하지만 서준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명을 어기면 파직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성문에 가면 할멈의 예언대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으리, 제가 함께 가겠나이다. 함께? 하지만 위험하다. 나으리 혼자 보낼 수 없사옵니다. 제가 나으리를 지키겠나이다. 채린의 말에 서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서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다.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하고 흥인지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문까지는 걸어서 반 시진 거리였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문 근처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일행을 구경하러 온 백성들이었죠.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구나. 서준혁은 불안했습니다. 채린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으리, 제 곁에 계시옵소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인파를 헤치고 성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말을 타고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죠.
화려한 의복과 깃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준혁은 사신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신 일행 중 한 마리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무언가에 놀란 것이죠. 말은 고삐를 끊고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다! 말이 날뛴다! 피해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서준혁도 황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인파에 밀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점점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나으리, 채린이 소리쳤습니다. 서준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멈의 예언. 정말로. 말발굽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서준혁은 넘어졌고 말은 그대로 그를 짓밟으려 했죠. 바로 그 순간 채린이 온 힘을 다해 서준혁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옆으로 굴러갔지요. 쿵! 말발굽이 서준혁이 있던 자리를 강하게 짓밟았습니다. 만약 채린이 그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서준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채린도 그의 품에 안긴 채 떨고 있었지요. 나으리, 괜찮으시옵니까? 채린, 너 나를... 서준혁은 채린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할멈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한양 성문 앞에서 말발굽에 밟힐 뻔했지요. 하지만 채린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은 이미 잡혔고 다행히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요. 나으리 괜찮으시옵니까? 관리들이 달려와 서준혁을 부축했습니다. 응, 괜찮다. 서준혁은 여전히 채린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은 계속되었지만 서준혁의 머릿속은 온통 채린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멈은 말했지. 저 여인을 사라고. 그래야 목숨을 구한다고.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채린을 사지 않았다면 오늘 그는 혼자 왔을 것이고 말발굽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채린이 함께 있었기에 그녀가 그를 구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서준혁과 채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지요. 채린, 예, 나으리. 고맙다. 정말로.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서준혁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옵니다. 그런데 말이다. 서준혁은 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의 예언이 맞았구나. 7일째 되는 날 성문 앞에서 말발굽에. 그리고 너를 사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것이다. 예, 나으리.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준혁은 갸우뚱했습니다. 할멈은 왜 그런 예언을 했을까? 그리고 너도 할멈을 만났다고 했지? 채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사실 저는 그 할멈을 알고 있나이다. 뭐라고? 서준혁은 놀라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할멈은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 친구이셨나이다. 어머니의 친구? 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할멈께 부탁하셨다고 들었나이다. 내 딸 채린을 부디 좋은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할멈께서는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셨나이다. 제가 아버지를 잃고 노비로 팔릴 때도, 그리고 장터에 나왔을 때 할멈께서 나타나셨지요. 그럼 할멈께서 말씀하셨나이다. 곧 좋은 양반이 너를 살 것이다. 서울 출신이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를 잘 모시거라 라고. 서준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예언은 예, 나으리. 할멈께서 나으리를 시험하신 것이옵니다. 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께서 정말로 저를 사실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지켜보신 것이지요. 만약 나으리께서 저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셨다면 그럼 할멈이 다시 나타나 너를 데려갔겠구나. 예, 나으리. 서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말발굽 예언은 그것은 사실인 것 같나이다. 체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멈께서는 정말로 점술에 능하신 분이옵니다. 나으리의 운명을 보시고 정말로 위험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이다. 그래서 저를 나으리 곁에 두신 것이지요. 그럼 운명은 진짜였지만 너를 사라는 예언은 거짓 아니 할멈의 계획이었단 말이냐? 예, 나으리. 서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구나. 하지만 말이다, 체린. 서준혁은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언이 거짓이든 진짜든 이제 상관없다. 네? 나는 이미 너에게 마음을 주었으니까. 서준혁의 고백에 체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저는 천민이옵니다. 노비이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단 말이냐? 서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서얼이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지. 하지만 너는 나를 서얼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 같은 처지라며 이해해 주었지. 체린, 나는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노비가 아니라 정실 부인으로. 서준혁의 청혼에 체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다. 나는 내 마음을 따르겠다. 서준혁은 체린을 끌어안았습니다. 체린도 그의 품에 안기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를 따르겠나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죠. 서준혁은 다음 날부터 혼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서준혁 역관이 노비를 아내로 맞이한다더라며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서준혁의 친척들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비를 아내로 맞이하다니 가문의 수치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서준혁은 단호했습니다. 체리는 비록 노비였지만 교양 있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녀가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목숨을 구했다고 해서 아내로 맞이하느냐? 은전을 베풀어 자유를 주면 될 일이지.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서준혁의 고백에 친척들은 기가 막혔지만 그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체르는 그런 서준혁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나으리, 저 때문에 나으리께서 욕을 드시는 것이... 괜찮다, 체린. 나는 원래 서얼이라 욕먹는 것에 익숙하다. 서준혁은 웃으며 체린을 안심시켰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손님이 오셨나이다. 하인이 알렸습니다. 서준혁이 마당으로 나가자 놀랍게도 그 점쟁이 할멈이 서 있었습니다. 할멈. 오랜만이요, 서나으리. 할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린도 급히 뛰어나왔지요. 할멈! 체리나, 잘 지냈느냐? 할멈은 체린을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멈, 모든 것이 할멈의 계획이었죠? 서준혁이 불었습니다. 계획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할멈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서준혁과 채린도 함께 앉았지요. 채린의 어머니는 내 절친한 벗이었다. 그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부탁했지. 채린을 부디 좋은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할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채린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너 서준혁도 지켜보았지. 저를요? 그래. 서얼이지만 정직하고 능력 있고 마음씨 착한 젊은이. 그리고 무엇보다 할멈은 서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말발굽 예언은 정말이었습니까? 그것은 진짜였다. 할멈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 사주를 보았고 그날 내게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 그래서 채린을 제 곁에 두신 겁니까? 그렇다. 체리는 내 운명의 별이다. 그녀가 있어야 너는 그 위험을 넘길 수 있었지. 할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언은 반은 진짜, 반은 거짓이었다. 말발굽의 위험은 진짜였지만 여인을 사라는 것은 내가 만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할멈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이 진짜 인연을 만들었구나. 서준혁과 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짜가 되었지요. 할멈, 고맙습니다. 서준혁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채린에게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제 목숨을 구해 주셔서. 고맙기는 너희들이 잘한 것이다. 할멈은 일어서며 말해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거라. 할멈, 어디 가시나이까? 채린이 불렀지만 할멈은 그저 손을 흔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흘 후 서준혁과 채린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소박한 혼례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충만했지요. 채린, 이제 당신은 내 아내요. 예, 서방님. 채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준혁은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서방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나이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준혁은 역관으로서 큰 공을 세웠고 조정에서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서얼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면천, 즉 신분 해방이었지요. 채린, 이제 나는 더 이상 서얼이 아니오. 축하드리나이다, 서방님. 채린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서준혁의 역관 업무를 도우며 현명한 아내로 이름을 날렸지요. 한문에 능통한 그녀는 명나라 문서 번역을 도왔고 사람들은 서준혁의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서준혁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채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지요. 어느 봄날, 서준혁과 채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7년 전 할멈을 만났던 장터를 지나치며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때 할멈의 예언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죠. 운명이었나이다, 서방님. 운명. 서준혁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것도 운명이었어. 할멈이 예언을 했지만 결국 내가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이 나를 구해 주었어. 그렇지요, 서방님. 그러니 운명이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준혁은 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를 선택하는 용기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오. 채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계속 걸었지요. 장터 한 구석, 예전에 할멈의 전복집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멈이 축복하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서준혁과 체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에 오래도록 전해졌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넘어선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딸 서윤도 자라 훌륭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서준혁과 체린의 사랑은 대대로 이어졌지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